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네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3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지수 역시 마이너스 0.3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날 다우와 나스닥은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는 0.01% 상승으로 마감이 된 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2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상승폭이 둔화가 되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테슬라의 급 반등이 이어지면서 또 한 번 나스닥의 상승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간에 매도 공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900선을 터치하였으나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피 역시 장중에는 모두 상승 중이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기간에 매도 공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관 중에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조 원 이상 계속 매도를 하면서 한국 지수 상승에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자, 내일 과연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기관의 매도 공세, 또 한번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내일 외국인의 거센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46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정말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중화권의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였다, 이 뉴스에 0.085%까지 상승을 하더니 종가에는 플러스 0.01%로 마감이 되었는데, 어제는 정말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화이자 백신 3차 실험에서 중간 또는 경미한 부작용이 발견이 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틀 전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바로 화이자의 백신 3상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었는데, 이 기사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은 44,000명의 지원자 중에서 29,000명을 대상으로 3상을 진행을 했는데, 이 중에서 약간의 부작용이 발견이 되었다. 하지만 이 부작용은 안전성을 우려를 제기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화이자에선 말은 했어요. 하지만 주가는 어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장 초반에는 플러스 0.92%까지 상승을 하다가 저 뉴스가 나온 다음에 마이너스 0.1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미국에서 백신 개발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한국의 백신 개발 관련주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반대로 미국의 백신에서 부작용이 발견되었다, 이런 뉴스 때문에 장 초반부터서 셀트리온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0.34% 상승으로 출발을 하더니 장중에는 2.36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다시 보합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낸 공시도 있지만 이거는 자회사 관련 공시이기 때문에 증시에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JP모건의 매도 레포트가 나오면서 셀트리온의 주가가 30만 원이 깨져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이 되었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 상승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오늘도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셀트리온의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이게 외국계 레포트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코다리19 치료제를 뭐 개발한다 뭐한다 뉴스를 국내 기관에서 띄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JP모건에서 셀트리온 목표주가 하향 레포트를 써버리니까 이렇게 쭉 빠져버리는데, 예전에 이런 사건이 너무나 비일비재했거든요. 2018년도에는 골드만삭스에서
매도 레포트를 써서 셀트리온 3총사가 모두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 2017년도에도 모건 스탠리가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반토막을 내서 셀트리온에게 이런 일은 매우 비일비재한 일인데 이게 여러분 증시에서 부정적인 레포트가 한번 나오면은 줄줄이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처럼 계속 이어져서 나와서 생각보다 횡보 내지 하락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같은 제약과 바이오주인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레포트가 있었죠? 예, 형제의 난, 경영권 분쟁과 그리고 한미약품이 1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 43만 원에서 100억 원 가까운 공매도를 기관이 치더니 여기서 목표 주가를 23만 원을 잡아버리면서 오히려 지금 오른 거에 반토막 수준의 레포트가 나왔죠. 그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진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공매도의 무서움입니다. 좋은 레포트가 나오질 않아요. 예를 들면은 뭐 기술 수출 얘기라던가 혹은 지금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상이라던가 그런 이야기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임성기 전 회장이 돌아간 다음에 아내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경영권을 가지고 간 다음부터서 오히려 한미약품의 신용등급은 기존의 A+에서 A로 내렸고 기술 반환이 연이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의 주가는 어둡다. 이런 레포트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한미약품은 공매도를 보시면 정말 미쳤다니까요. 100억 원부터 시작을 해서 10억 원 규모는 그냥 비일비재하고 공매도가 여기 한 3일은 빼고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차트는 여러분 나중에 공매도 금지가 풀리면은 여러분들이 쉴 새 없이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진짜 죽을 때까지 빠져요. 이게 43만 원에서 20만 원대까지 가는 거는 반토막을 냈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려 10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10일. 거래일수로 따지면 2주죠. 오히려 하루 이틀 만에 마이너스 20% 30% 빠지는 게 원래 주식시장에서 너무 비일비재한데 그때는 항상 저런 외국계 혹은 기관의 악재 레포트가 나오고 악재 레포트가 나오면 끊임없이 나와요.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마른 오징어도 짜면 먹물이 나온다고. 정말 주가를 벼랑 끝까지 몰아가지고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니콜라 같은 경우에도 GM 대우하고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40%의 급등이 나오고 다음날 공매도 전문 기관의 악재 레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무려 40% 이상 빠졌는데 이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악재 레포트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자,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사기 논란에 미 SEC에서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어제는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의 법무부도 니콜라를 사기 논란에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니콜라 측에서도 트위터를 통해서 한 가지 해명을 했습니다. 바로 수소 트럭에 관한 해명인데 니콜라 측에서 수소 트럭이 움직이는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를 했어요. 하지만 그건 알고 보니 수소로 움직이는 차가 아니라 언덕에서 트럭을 밀어가지고 만들어낸 영상이다 이런 의혹이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니콜라의 주가는 마이너스 8.2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시간 외 단일가에서도 추가로 마이너스 7.1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화의 주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니콜라에 1억 원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같이 지수가 1%가 오르는 장에서도 오히려 마이너스 3.47% 하락을 하더니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죠. 마이너스 9.6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래서 우선주가 무섭습니다. 우선주는 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호가가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한 1억 원어치 큰 돈으로 하면은 호가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면서 팔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우선주의 무서움을 여러분이 꼭 깨닫고 계셔야
보셔야 됩니다. 하나솔루션뿐만이 아니라 한화의 주가는 지금 미쳤죠. 이렇게 많이 내리는 주식이 지금은 흔치 않거든요. 코스피가 2,400을 가는데 주가가 10일 동안 연속으로 내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욤 패트리처럼 기욤을 토하고 있습니다. 34,700원짜리 주가가 이제는 27,200원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음봉이 나오고 오늘로써 8음봉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어디 매매 책에서 보고 3음봉 매매법, 세 번째 음봉이 나오면 반등이 무조건 나온다 하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때려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악재 레포트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니콜라에 대한 뉴스를 진짜 무슨 일주일 내내 뿌리면서 공매도로 검색을 해보세요. 한화 보시면 뉴스 기사를 찾아보시거나 혹은 공매도 순위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알 수 있다시피 하나와 하나솔루션은 지금 현재 공매도 상위권 종목입니다. 이렇게 공매도가 심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매매법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이평선, 볼린저의 여기를 터치하면 반등이 나온다. 안 나와요. 이거는 니콜라 뉴스가 나왔을 때고. 그리고 뭐 5일선 다 깨버리죠. 3음봉 깨버리죠. 그래서 매매법이 통하고 안 통하고는 뉴스 혹은 시황에 달려있는데 한화는 지금 시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호재 뉴스가 있었죠. 한화 시스템 쪽에서 이번에 방위 산업 관련해서 사업을 체결하라는데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라는 뉴스에 장중에 한화 시스템이 20% 넘게 급등하면서 한화의 주가도 무려 3%나 상승을 했었는데 3% 상승하면 뭐예요? 오늘 개인들만 사고 외국인 기관 다 먹튀하면서 아침에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고작 0.55%밖에 상승을 못했는데 이게 지금 니콜라 사기 협의를 미국 법무부에서 알아보고 뭐 하고 계속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한화 주가가 미친 듯이 내릴 가능성이 높고 시간에서도 지금 또 내리고 있잖아요. 뭐 한화는 지금 저는 왜 저런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현대차는 딱 보고 이거 니콜라 이거 사기 같아 안 해 하면서 거절을 했거든요. 협업을. 한화는 도대체 이 회사를 뭘 보고 계약을 한 거죠? 수소차를 개발한 건 단 한 대도 없고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라던가 공장도 없는데 대체 뭘 보고 계약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수소차 관련주 다 날아가고 있는데 원래 하나솔루션이라던가 하나도 수소차 관련주에 편입이 돼 있어서 걔네들도 지금 원래 위에서 놀아야 되는 종목들이 지금 오히려 8일 연속 하락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악재가 뜨면은 이거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칼 손절 때리고 나와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악재가 일시적인 악재가 아니라 진짜 장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고 다시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어떤 악재가 있었어요. 현대차는 10조 원을 주고 삼성동 한전 부지를 인수한 다음에 주가가 반토막 이상이 났어요. 20만 원이 넘던 주가가 그냥 16만 9천 원까지 내려가면서 쫙 빠지더니 이제 18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진짜 여러분 뉴스 한번 잘못 나오면은 끝날 수 있어요. 하나는 다시 그린 뉴딜이다 혹은 태양광 뉴스가 나와야지 올라갈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니콜라 사기 혐의 관련 뉴스가 계속 나와가지고 주가가 완전 바닥으로 내려가면은 나중에 반등 나와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우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21%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나스닥은 손정희 씨가 콜옵션에 베팅을 하였다 이런 뉴스 때문에 상당히 흥분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여러분 테슬라의 주가를 보셨나요? 테슬라 정말 미쳤습니다. 테슬라가 9월 22일 날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다. 앨런 머스크가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제도 주가가 7.1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어제는 애플에서 아이패드 에어와 애플워치를 신작을 공개를 했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상승을 안 하더군요. 장 초반에 보니까 3%대 상승이 나왔고 종가는 플러스 0.1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역시 애플은 지금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죠. 어제 애플에서 논란이 됐던 사실이 뭐냐면은 아주 미친 짓을 했습니다. 아이폰이라던가 이제 아이폰 제품은 친환경을 위해서 충전기를 별도로 판매를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했죠.
아니 그 덕분에 한국의 애플 관련주인 BH와 그리고 LG이노텍, 인터플렉스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애플이 저렇게 나오면은 한국도 따라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여러분 휴대폰을 사셔도 이어폰 플러그를 꼽는 잭이 없습니다. 왜? 애플에서는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을 판매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어폰을 꼽는 잭을 없애버렸는데 한국도 그걸 지금 따라갔죠. 그래서 오늘은 휴대폰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08%로 마감이 되었고, 파트론 역시 오늘 종가는 플러스 0.89%로 마감되었지만 시가는 플러스 1.78%였죠. 그리고 지금 MC넥스를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3.82%로 마감이 되었는데 지금 시간의 단일가를 한번 보시겠어요? 플러스 2.91% 상승 중이죠. 자, 이렇게 지금 MC넥스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현대차의 1차 협력사로 들어간다는 뉴스 때문에 지금 MC넥스가 상승 중입니다. 그런데 방금까지 그 뉴스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나왔는데 지금 6시가 넘었는데 이 시간에 검색을 해보니까 기사가 안 나오네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르다가 지금 멈춘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번 주 큰 이벤트가 2개 있죠. 첫 번째는 FOMC 회의고 두 번째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것 때문에 다우와 나스닥을 조심해야 된다. 왜?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러스로 출발을 해도 마이너스로 전환을 할 수 있고 마이너스로 출발해도 갑자기 플러스로 전환을 할 수 있다. 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 그래서 야간 선물도 지금 믿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장중에 야간 선물 어떤 모습을 보였죠? 네, 장 초반에는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 중이었고 우리가 장이 마감될 때쯤은 다시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0.5% 이상 상승을 하니까 유럽 증시도 지금 현재 전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 그리고 독일의 경제지표가 어제 발표됐는데 전부 다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다 백신 뉴스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하락한 일은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레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아직도 미국 경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혹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면은 지금 현재 상승 중인 유럽 증시가 하락 반전할 수도 있고 장이 개장되면은 미국 증시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오늘 한국 증시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어제와 오늘이 상당히 힘들더군요.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락한 종목이 더 많은데 지수는 별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젠이 5.73%나 상승을 하면서 지수적인 착각을 불어일으켰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2위인 시젠을 5.73% 상승을 시키니까 나머지 종목이 이렇게 다 빠져도 코스닥 지수는 0.35%밖에 안 빠진 것으로 보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시총 1위부터 20위까지 거의 다 내렸는데 오늘은 기아차라던가 현대차 쪽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리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합이 아니라 아예 하락으로 마감이 됐으면 지수가 좀 더 빠졌을 텐데 하이닉스도 주가가 그렇게 별로 안 빠졌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으로 끝나서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ETF 상품도 많이 매매를 하는데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여러분들이 ETF를 잘못 매매하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날 ETF를 매매를 하다가 큰 손실을 봤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시 15분에 ETF를 매매를 했으면은 약간의 수익을 볼 수 있었지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자리에서 슈팅이 나오나 싶더니 이렇게 꼬그라 내려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자리가 나왔지만 이 자리에서 오히려 상승이 나올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되게 들어가기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라서 장중에 지수가 꺾일 거라는 생각보다 어제처럼 고가로 가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ETF,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하시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상승과 하락폭이라던가 변동성이 없고 한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인버스를 매매하지 말고 레버리지를 매매하셨어도 똑같아요. 보세요. 이쪽이 변곡점이 돼가지고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가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변동성이 적어요. ETF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게 장 시작하자마자 시초가 1% 이상 시작을 했고 장중에는 별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샀으면 모를까 장중에 들어가서 먹을 게 별로 안 나오거든요. 이틀 연속으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괜히 ETF 잘못했다가 큰 손실을 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ETF 매매는 자제를 하세요. 만약에 코스피 지금 2400인데 2400에서 다시 2200으로 가버리면 레버리지 쓴 사람들 끝장나는 거고, 반면에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245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500까지 넘어가 버리면은 진짜 인버스는 또 신저가 가거든요. 그래서 ETF, 인버스나 레버리지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난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저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빌보드 차트가 나온 날이다. 그래서 엔터주를 장 초반에 유심히 본 다음에 이제 매매를 진행해 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가 지난번에 빌보드에 진입을 했죠. 외국 가수와 협력을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이 빌보드 차트에 들었는데, 아이고야, 이게 빌보드 싱글에서 뒤로 밀렸어요. 아이고, 이게 원래는 지난주에 13위였는데 이게 역시 안 되네요. 49위로 밀려가지고 오히려 이거는 호재보다는 악재죠. 그래도 YG 엔터테인먼트와 YG 플러스는 오늘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2.21%가 상승을 했는데, YG와 달리 오늘 방탄소년단 관련주인 DPC가 문제였죠. 방탄소년단이 오히려 1위가 아니라 2위가 돼버렸어요. 빌보드 싱글에서 1위가 아니라 2위로 내려가면서 DPC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0.26% 하락. 이래서 DPC 외국인들은 오늘 결국 차익 실현하고 나갔죠. 그래서 엔터주는 오늘 먹을 게 별로 없길래 두 번째 관심주인 테슬라 관련 전기차 배터리주를 봤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7%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삼성 SDI라던가 혹은 전기차 관련주에 먹을 게 있나 살펴보았는데, 삼성 SDI는 오늘 오히려 하락이 나왔죠. SK이노베이션도 오히려 하락. LG화학 역시 오늘 마이너스 5.37% 하락으로 마감되었는데, LG화학은 자체적인 이슈입니다.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을 분사해가지고 이 뉴스 때문에 오늘 많이 내린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올라가도 반도체 관련주는 안 오릅니다. 오늘도 KC텍, KH바텍, ESNS텍, 그리고 AD테크놀로지를 비롯한 모든 반도체주가 하락을 했으며, 보안주라던가 혹은 한국 시리즈, 한국전자금융, 한국정보인증 이쪽이 오늘 좀 강했죠.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 오늘 9,000원 돌파 혹은 8,500원 돌파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이 종목 상당히 야성미가 넘치고 야생마 같은 종목이죠. 보시면은 오늘 상한가는 못 말았고,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잡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트나 이런 자리는 되게 많이 줬거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5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 상승이 나오고, 5일선을 터치하려고 하면 또 사고, 그리고 5일선을 깼는데도 바로 반등이 나와서 이 종목을 매매하신 분들 되게 많을걸요. 그리고 데드크로스라던가 이런 데도 터치하려고 하니까 또 반등 나오고, 그래서 오늘 이런 종목을 막 와리가리 치면서 몇 번 매매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 오늘 장을 봤는데 이때 이걸 보니까 이거 9,000원을 돌파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군요. 보시면은 매도세가 이렇게 쫙 나오고 체결강도가 100이 안 돼요, 장중에도. 그래서 이거 먹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안 봤어요. 이거 가다가 밀리겠구나. 왜냐하면은 한국 정보인증은 상한가 잘 못 갑니다. 상한가를 가도 밀려요. 매번 상한가 근처까지 이렇게 꼬셨다가 다음날 빼버리고 시간에서도 무조건 밀려요. 윗꼬리가 잘 나오죠.
그리고 지금 시간에도 보시면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썩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2016년도에 메르스와 거기다가 그리스 디폴트 뉴스가 나와서 한국 증시가 하락장이 계속됐는데 이 종목이 3개월 동안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매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썩 땡기지는 않더군요. 9,000원 돌파를 할까 안 할까 정말 열심히 봤는데 돌파의 기미 주근깨도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살짝 긴장의 끈을 놨어요. 근데 이쪽에서 갑자기 또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길래 이게 8900을 돌파하면 한번 매매를 해보고 여기서 8800이 깨지면은 끝이구나 했는데 깨질 것 같은데 안 깨지죠. 이거 살짝 깼는데 바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매도가 나오길래 역시 안 되나? 그냥 관종에서 지우고 빼야지 하고 그냥 안 보고 놔두니까 올라가더군요. 이게 밑에다가 그냥 걸어두면은 체결이 안 되더군요. 요즘에는 무슨 매매법이고 무슨 매매법이고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리를 안 줘요. 여기를 터치하면은 매수가 체결이 돼야 되는데 체결이 죽어도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증시가 상승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투심이 좋기 때문에 밑에 빠지면 사야지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비싸도 먼저 사고 보자 하면서 시장가로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저런 매매법은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횡보장이나 하락장이 오면은 큰 손실이 날 수 있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수익금을 크게 달성하고 싶어서 저렇게 매매를 했죠. 하지만 지금은 밑에다 깔아두고 매매를 해요. 제가 최근 들어서 한두 달 만에 수익금을 꽤 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욕심을 버렸습니다. 체결되면 매수를 하고 체결이 안 되면 그냥 그날 매매를 안 하는 쪽으로. 왜냐하면은 계속되는 매매로 인해서 제가 지금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나니까 몸을 좀 챙겨야 되겠더군요. 제가 어제 여러분 생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젯밤에 잠깐 일이 있어서 제가 잠깐 새벽 12시 반에 밖에 잠깐 나갔거든요.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저를 추격해오는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이건 누가 봐도 미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무섭더군요. 이게 동네 깡패인가 아니면 우리 유튜브 구독자 중에서 주식에 물려서 주식 상담을 하려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 수익금을 보고 금품을 요구하려는 사람인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차로 막 달려가는데 차에 딱 타가지고 시동을 딱 걸었는데 그분이 창문을 딱딱딱 두드리면서 제 본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밖에 나가봤더니, 제가 아는 형이더군요. 한 7년? 5년 만에 만났는데, 저 얼굴을 처음 보자마자 하는 말이, 와, 너 진짜 많이 늙었다. 와, 너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졌냐. 와, 너 진짜 요즘 뭐하고 지내냐. 이러면서 좋은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보통 보면, 와, 너 얼굴이 완전 좋은데? 요즘 뭐 좋은 일 있니? 이런 게 아니라, 보자마자 너무 늙었다. 너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뭐 이런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데 정말 참 암울하더군요. 아니 여러분 이거 주식으로 돈을 백날 벌어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게 밖에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힘들어 보이고 혹은 정상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면은 그냥 그 이미지가 남아서 좋게 보질 않아요. 아니 주식하면서 맨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데 제가 어떻게 빨리 안 늙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뭐 폼페이오가 북한과 뭐 낙관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하면서 한창이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장중에 갑자기 빅텍이 7% 오른 거 아시죠? 아니 뭐지 어떻게 전쟁 관련주하고 거기다가 남북 경협주가 동시에 상승을 하지? 이렇게 해서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바로 밑에 북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의주시한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빅텍이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남북 경협주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고 오히려 빅텍은 상승세가 꺾이면서 마감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뭐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을 쏘느냐 아니면은 또 지금 또 우리 럼프 형이 트위터에다가 어떤 똥을 싸질렀나 이런 걸 계속 신경 쓰며 살다 보니까 참 머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게 살은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진짜 시간이 빨리 지난 것 같네요. 이 형 같은 경우에는 벌써 애가 4명이나 나가지고 저보고 결혼을 했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7년 넘게 무슨 결혼은커녕 여자친구도 없어가지고 지금 실버타운을 예약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걸로 지금 고민 중인데 참 너무너무나 부럽더군요. 아니 돈을 많이 버는 거보다 저렇게 결혼해가지고 애도 많이 낳고 저렇게 잘 지내는 거 보니까 정말 부러워 죽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제주 반도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얘는 상한가 딱 보내놓으면 아침에 잠깐 쏘고 바로 빠진다. 다들 알고 계셨죠? 딱 15분 동안만 상승하고 그 뒤로 지옥으로 보내버렸는데 이 종목이 반도체로 오른 게 아니더군요. 저는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뭐 이런 걸로 오른 줄 알았는데 오늘 찌라시 나온 거 보셨어요? 복권 판매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사상 최고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레포트가 나왔어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 화웨이 제재 수혜주다 뭐다 하면서 화웨이 이슈로 막 부각을 시키더니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동행복권 이야기를 하니까 참 어이가 없더군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어디 듣다 보지도 못한 무슨 금강산일보 이런 데서 막 찌라시를 내보내기 시작하더니 상한가를 갔는데 전 보자마자 이거 너무너무나 수상해가지고 좀 그랬어요. 어제는 화웨이 오늘은 복권 판매? 이거 진짜 장난치고 오늘 100% 빼겠구나 싶었는데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빼버리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더 힘들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먹을 게 별로 없었는데 오늘 테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아침에 갭 잠깐 띄워놓고 딱 빼버려서 반도체주만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는데 반도체주가 하나도 안 오르고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밑에다 걸어놨는데 체결도 안 되고 참 오늘 답답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안 보는 사이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여러분 요즘에 죽을 쓰고 있는 거 알아요? 죽은 역시 본죽인데 보시면은 와 카카오가 지금 아까 뭐 하나라던가 혹은 하나솔루션만큼은 하락폭은 크지 않지만 와 계속 횡보가 진행되고 있더군요. 저는 아마존이라던가 넷플릭스를 보면서 카카오와 네이버도 혹시 이렇게 하락 중이 아닐까 하고 찾아봤더니 역시나 카카오와 네이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더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재 카카오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를 계속 매집하고 있는데 최근에 카카오뱅크 이슈라던가 혹은 카카오게임즈 상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카카오의 주가는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카카오 게임이 상장을 안 했으면은 카카오의 매력도가 더 부각이 되겠지만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게임즈 뉴스가 나올 때마다 카카오의 주가는 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78% 하락으로 끝났고 카카오뱅크 역시 장외 시장에서는 벌써 시총이 45조가 넘었다고 하는데 이거 거품주의보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 거품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 카카오 게임즈가 더 같이 많이 내립니다. 카카오 게임즈에는 현재 지금 개인들이 3,658억 원 가까이 계속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진짜 공모주의 열풍이 너무 과열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정말 많이 매매를 했었던 알서포트가 지금 역시 계속 하락과 횡보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계속 말했잖아요. 지난번에 이런 데서 뭐 상승을 하든 추세가 이미 하방으로 넘어섰고 지금은 확진자가 급증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국내 발생이 105명, 해외 유입 8명, 합쳐서 113명인데 추석 전까지는 아마 정부에서 계속되는 단속과 계속되는 규제로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뭐 또 지난번처럼 집회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슈만 터지지 않는다면은 확진자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와 그리고 마스크 혹은 이렇게 원격 진료 관련주는 당분간 횡보 내지 하락이 계속될 것 같네요. 내일은 저는 이렇게 뭐 보안이라던가 혹은 비대면 관련주를 일단은 한번 볼 예정입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한국정보인증이 상한가를 갔었다 하면은 얘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한국 시리즈 랠리가 나올 거라고 펼쳐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는 블록체인이라던가 보안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한번 또 반도체로 갈 것인가 내일 움직일 섹터를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 외에서 일단은 이렇게 K사인부터 시작해서 보안주는 다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보안주 한번 쏘고 가는 건가 아니면 한국전자인증이 빠지면서 다시 뭐 요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지수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또 자동차인가 여러분이 한번 주시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코스피도 단기 고점에 왔고 코스닥 역시 9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단기 고점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해서 매매하려고 하면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체결되면 저처럼 매매를 하시고
체결이 안 되면은 그냥 하루 정도 쉬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외국 회사들의 백신 개발 실패는 국내 백신 관련주의 상승을 불어일으킵니다. 화이자에서 임상 3상 부작용 소식만 나왔는데도 아침부터서 신풍제약이라던가 셀트리온이라던가 제약 바이오주들이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죠. 이처럼 미국, 영국 등의 외국 회사들의 백신 개발 실패는 국내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FOMC 회의에 주목해 보도록 하죠. 현재 경제 지표나 레포트들은 지속적인 경제 회복세가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연준의 파월 의원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경기 회복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면은 그 뜻은 추가 경기 부양책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점에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을 했네요. 어제는 후원을 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